22번은 문장을 해석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거야. 그런데 그 문장이 전체적인 이 지문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걸 파악하기는 좀 많이 어렵다. 선생님도 이거 준비할 때 너무 어려워. 한 이틀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우선 대략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 내용적인 것에 좀 치중을 해서 여러분이 경험할 때 뭘 경험할 거냐면 감정을 경험할 거야. 그런데 without knowing the cause, 원인을 알지도 못한 채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어. 우리도 왠지 모르게 그냥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겠지. 이럴 때 여러분은 좀 더 뭐 할 것 같냐면 그 감정을 대할 거 또는 다룰 것 같다라는 거야. 뭐로? 정보로서, 세상에 대한 정보로서. 뭐라기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세상에 대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여기부터가 뭔가 조금 어렵지. 우리가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감정,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데, 이 감정이 아니라 이 경험이 아니라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정동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었어.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경험하는 거야. 감정이라는 건 이게 아니라 요로 아무런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뭔가 영향을 미치게 만든다. 요거야. 세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information about the world라고 본 거야. 감정이 세상에 대한 정보가 된 거야. 우리 주변의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하나의 정보가 된다고 본다는 거지. 그래서 심리학자인 요 사람은 수십 년을 보냈네. 뭐 하는데 뒤에 아주 영리한 어떤 실험을 행하는데 수십 년을 보냈대. 뭐 하기 위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뭘 이해하려고 했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하느냐, make decisions, 결정을 하느냐라는 거지. 언제? every day, 매일. 뭘 기반으로? 그들의 직감을 기반으로 해서.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것은 아니지. 사실 우리가 뭐 육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감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인 어떤 감각을 통해서 그게 뭔지를 아는 건데,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감정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직감을 기반으로 매일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하게 됐을까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뒤에 이제 예시로 나오게 될 거고, 이러한 현상, 즉 직감을 기반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 현상을 우리는 정동실제론이라고 부른다라고 해. 원래 이걸 정동실제론이라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 그냥 감정적인 실제론 요 정도, 또는 감정적인 현실주의 뭐 이렇게 보면 좀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쓴 것 같아. 이 정동이라고 하는 거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희노애락과 같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일어나는 감정, 이거를 정동이라고 하는 거야.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 이걸 정동이라고 한다. 자, 정동실제론. 그럼 여기에서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영향을 주어서 그거를 현실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것, 그거를 정동실제론이라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부르나 봤더니만 뒤에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니까, 가정된 사실을,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만들어진 거야.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자, 여기도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 이름을 붙이는 거는 뭐 우리가 크게 뭐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 왜 그런가 봤더니만 여기 세상에 대한 어떤 사실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어떤 모습을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가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아직은 잘 모르겠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감정이 실제로 현실적인 걸 만들어낸다라고 보는 거지.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이 감정이 모든 걸 다 만든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우리의 감정이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에 대한 사실,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된 사실이니까 그런 거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거를 affective realism이라고 한대.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고. 사람들이 말한대 더 많은 행복감, 삶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을 날씨가 좋은 날 말하고 있대. 하지만 단지 언제에만 그들이 명시적으로 분명히 질문을 받지 않을 때 날씨에 대해서, 자 봐봐, 날씨가 좋아, 그럴 때 우리는 기분이 좋지. 우리가 화창한 날 같은 데는 왠지 그냥 기분이 좋잖아. 밝기도 하고 삶에 대한 만족감도 느끼겠지. 자, 여기서 이제 첫 문장을 본다. 우리는 affect라고 하는, 여기서 지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야. 감정. 여러분이 감정을 경험했어. 그게 뭐야? 행복감이나 그리고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만족감이 된 거야. 요게 바로 이제 감정이 된 거고. 그러면 이유도 알 수 없지. 이유를 모르겠어. 여기서 원래 이유는 sunny days지. 날씨가 좋으니까 이런 거를 느낀 거지. 하지만 우리는 이 sunny days라고 하는 아주 화창한 날이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느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감이나 만족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게 좋은 날씨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걸 못 느끼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우리가 이 행복이나 이 삶의 만족감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이러한 행복감과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only when이라고 하는 요 말을 왜 썼을까 보면은 날씨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질문을 받지 않았을 때라고 했지. 그럼 만약에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날씨에 대해서 질문을 받게 되면 아, 내가 행복감이나 만족감은 날씨 때문에 갖게 되는 거였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한 인식 때문에 아마 행동이 달라지게 될 거야. 그것 때문에 이걸 쓴 거다. 우리는 지금 보면 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고 화창하기 때문에 행복감이나 만족감을 느꼈어. 자, 여기까지 좀 보고 뒤로 봐봐. 그래서 여러분이 apply for, 지원을 해. 어떤 일자리나 대학이나 의과대학 여기에 지원을 할 때 분명하게 해야 될 거는 여러분이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아주 화창한 날 인터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 좀 더 부정적으로. 언제? 비가 오는 날에는. 요거하고 연결을 좀 시켜보자. 우리가 화창한 날이면 행복감과 삶의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식, 세상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 그렇다면 화창한 날 여러분이 인터뷰를 하게 될 때 그 인터뷰를 하는 곳에서 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일 거고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꼈지. 그럼 이러한 것들이 날씨 때문이다 라고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아마 여러분에 대한 좋은 점, 좀 더 긍정적인 점을 바라보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지. 비가 오는 날일 때에는 좀 더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 사람의 행동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앞에 나와 있었던 부분에서 뭔가 감정을 느꼈어. 원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대한 정보로 다루게 된다. 즉, 이 감정을 기반으로 세상을 인식하게 된다. 감정이 세상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준다. 감정이 인터뷰를 할 때, 면접을 볼 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 돼. 자, 뒤쪽으로 좀 가볼게. 그리고 the next time, 다음번에 뭐뭐 할 때, 다음에 뭐뭐 할 때 정도가 되겠지. 다음에 어떤 친구가 여러분을 계속 괴롭혀. 그럴 때는 이 정동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는 분명히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짜증이 나 있을 수도 있어.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 있을 거고 뭔가 감정을 느꼈겠지. 그 감정에 대해서 자신은 이유를 몰라.
이유를 모르고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전가시킨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감정을 느꼈고 그리고 그 감정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세상을 바라볼 때 너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아마도 이 친구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점심시간이 됐을 수도 있어. 결국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에서 잠을 못 잔 수면 부족이라던가 아니면 점심시간이니까 이제 배가 고파진 이 상황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이러한 cause, 원인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에서 여러분이 원인이라고 보게 된다는 얘기야. 결국 감정이 어떤 세상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거고 신체 예산에서의 변화는 이것은 그 친구가 감정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건데 이 신체 예산에서의 변화가 아마도 have anything to do 라고 하는 어떤 여기서는 원래 have something to do인데 부정이 있으니까 anything을 쓴 거야. 뭐뭐 관련이 있다. not을 썼으니까 관련이 없다. 여러분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봐봐. 요 change in her body budget이라고 하는 요것이 원래는 실제 원인이야. 실제 원인. 그러면 여기 body budget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10,000원이 있어. 그럼 10,000원이 예산이 되어서 10,000원 중에 1,000원은 떡볶이 사 먹고 뭐 2,000원은 뭐 하고 3,000원은 뭐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body budget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우리의 신체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야. 그걸 이제 body budget이라고 해. 그런데 이 에너지, 우리 신체가 작동하는 데 있어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에 변화가 생겼어. 왜 그런 거야? 잠을 못 잤으니까. 왜 그런 거야? 배가 고파졌으니까. 그래서 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의 변화가 생겼지. 이거를 감정으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어떤 그 원인인데 이거는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 있잖아. 그치? 이 친구가 지금 감정으로 느끼고 있는 이것은 그런데도 이 친구는 뭔가 기분이 안 좋은 거를 느끼면서 실제 원인, the cause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현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그래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원인이야 라고 짜증을 내고 있으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여러분에게 계속 쏘아붙이고 있는 거지. 짜증, 뭔가 계속 쏘아붙이는 부분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야. Affective Realism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좀 합시다. 아유, 나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다 이거.